어떤 걸 담으려고 하냐, 오래된 중고차 고르는 법. 두둥. 일단은 저의 구독자분들이 15명이 되었습니다. 박수. 오,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제 빨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,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를 고르는 법. 일단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오래된 이런 영타이머라고 하거든요. 클래식카는 한 뭐 20년 정도 돼야 클래식하고 영타이머라고 하는데, 영타이머를 구매하면서 이제 배우고. 아, 그런 게 있어? 영타이머? 영타이머라고 해요. 배우고 느낀 거죠. 오. 일단 첫 번째, 배기구에서 배견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. 이 차는 가솔린 모델이잖아요. 그래서 가솔린 모델을 사면서 느낀 점인데, 배기구에서 배견이 나오면 안 됩니다. 근데 배견에도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하나는 이제 수증기가 타는 배견과, 두 번째로는 진짜 엔진 오일이 타서 나오는 배견이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첫 번째, 두 번째 2가지 전부 다 눈에 예를 들면 정차 시에 엑셀을 밟았을 때 배견이 막 뿜어져 나오면 안 돼요. 눈에 보이는 심한 배견이. 그러는 순간 그 차는 사시면 안 됩니다. 헐. 여보, 이거 도와줘야지. 그래? 알았어. 이 차는 배견이 나왔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이 차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기도 했고, 가솔린 차를 처음 사다 보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. 배기구에서 무슨 연기가 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서. 그리고 배견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, 가솔린 특성상 그 수증기가 있고, 두 번째로는 진짜 엔진 오일이 타서 나오는 그 연기가 있거든요. 어쨌든 눈에 보이는 많은 양의 연기가 있는 차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. 첫 번째로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배기구 쪽으로 가서 그 연기를 일단 첫 번째로 봐주세요. 첫 번째 끝. 근데 우리 연기 났는데 왜 샀어요? 첫 번째 끝이. 두 번째, 차를 구매하실 때, 특히나 이런 오래된 차를 구매하실 때 평일에 가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리프트를 띄워볼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주말보다는 평일에 더 높아지기 때문에, 보통 대부분 그런 서비스가 있긴 한데 평일에 가셔서. 근데 아마 회사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보통 휴가를 쓰고 가셔야 되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, 이제 미래 카 라이프를 위해서는 평일에 가셔야 된다. 그래야 리프트를 띄워보고 조금 더 좋은 확률이 높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좋은 확률의 높은 구매. 세 번째. 두둥. 세 번째. 두 번째랑 이어지는 부분인데, 왜 리프트를 띄워봐야 되냐. 사실상 누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비사 메커닉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특히나 오래된 이런 영타이머들 차 같은 경우에는 누유나 누수 부분이 분명히 거의 높은 확률로 있을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차량을 띄워봐야 되는 이유는 하체를 보기 위함입니다. 이 차는 오래된 차이기도 했고, 그 등록상 그 바닷가 지역의 차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차량 하부에 조금 오래된 연식이나 영타이머들 보면은 녹이 굉장히 많이 쓸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이런 차들은 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정비들을 해야 되지만 하체 정비를 같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곤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, 이를 3가지로 좀 압축하면은 조금 더 영타이머나 오래된 연식의 차를 구매하실 때, 혹은 뭐 얼마 되지 않는 차를 구매하실 때도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요. 네, 좋아요. 그 중고차를 살 때 중요한 꿀팁 3개를 알려주셨는데, 그 중에 두 번째, 세 번째는 네. 어쨌든 그 하부, 뭐라 해야 되지? 밑에를 봐야 되는 건데, 네. 뭘 봐야 되는 거예요, 우선적으로? 좋은 질문이네요. 일단은 원래 리프트를 띄워보는 개념들은, 그 매매 상사를 가면은 그
그 지정되어 있는 카센터로 가서 하부에 이제 커버를 다 떼요. 네. 커버를 떼는 이유는 누유, 네. 누수, 네. 그리고 뭔가의 고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. 네. 근데 우리가 차량 밑에를 보면은 이런 하체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. 네.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런 흔히 알루미늄이나 철 부분에 뼈대들 보이는 데가 있어요. 뼈대들이나 또는 부싱들, 고무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녹이 쓸었거나 너무 달아있은 거를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. 직접 가면. 오. 그걸 띄우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. 아마 하체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리프트를 띄워봐야 된다. 왜냐하면 뭐 3, 4년밖에 안 된 차들은 예를 들면 2019년식, 20년식 같은 경우는 하체에 녹이 있을 확률이 거의 드물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이렇게 10년, 15년 된 차들 같은 경우는 하체에 녹이 있거나 하체에 문제가 크면 진짜 큰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엔진 문제 외에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와, 근데 이게 일반인이 네. 육안으로 이제 뭔가 이게 잘못됐다, 네. 괜찮다 정도를 감별할 수가 있나? 근데 아마 이거를 쓰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, 이런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알고 보실 있는. 수 있고 저의 구독자님들이라면 분명히 그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왜냐면 누유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확인하기가 어려워요. 뭐 수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수리하는지도 모르잖아요, 사실. 근데 하체에 녹이 있는 거, 그냥 알루미늄이나 철에 녹이 있는 거는 육안으로 봐도 딱 보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, 첫 번째, 머플러에서 배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. 배견이라고 하면은 뭐 흔히 얘기하기로는 담배 연기 같은 색깔 있잖아요. 네. 좀 완전 흰색이 아니라 좀 담배 연기 같은 색깔, 타는 색깔, 그렇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어찌됐건 수증기도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는 리프트를 무조건 띄워봐야 된다. 평일에 방문해서, 그러니까 주말보다는 가급적이면 평일에 방문해서 리프트를 꼭 띄워보셔라. 그리고 세 번째는 하체의 녹 부분도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구독자 15명 기념으로 영타이머 고르는 초보자의 꿀팁, 초보자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 또 좋은 영상으로. 앞부분에는 이제 제 차 이제 배기음, 시동 소리,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색칠한 부분들도 같이 담았으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때 구할해야지. 저때 구할까지는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세 가지를 중고차 사는, 영타이머 사는 꿀팁으로 추천드린 이유로는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성능 점검표나 보험 이력 등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보험 이력은 당연히 뭐 왈가왈부할 게 없을 거고, 성능 점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너무 믿기 힘들잖아요. 뭔가 우리의 영역을 좀 어떻게 벗어난 거잖아요, 사실. 거기서 체크가 돼 있는 걸 우리가 다 믿을 수도 없고,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인차, 조금 1차 확인차 봐주시고,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조금 필수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